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KB증권은 투자 선호도를 주식과 채권 동일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국면이 현재 수준 유지가 목표인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주식 가격 상승에 비해 채권 가격의 낙폭이 아주 큰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산 배분 효과가 개선되려면 3월 FOMC 이후 금리 인하가 다시 가시권에 들어와야 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많은 전략들 지금 바로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죠. 자, 여러분 최근에 뉴욕 증시, 미국 증시 많이 올랐다. 이거 더 뉴욕 증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제 한국 주식 좀 사봐야 될까? 한때 또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 때문에 채권 투자들 많이 몰렸었는데 또 금리 안 떨어지면서 또 채권 ETF에 또 물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전략은 뭘까요?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자산 배분 전략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KB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센터장과 함께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또 멀리 저녁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리포트의 제목이 골디락스의 재림이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어젠가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번에 그 G20 재무장관에서 그들이 나온 성명서를 보니까 경착륙은 이제 없다. 이제 세계 경제는 연착륙 후에 다시 간다. 그들도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그 전반적인 리포트와 세계 경제에 대한 평가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예, 먼저 이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네. 예, 이 가로축은 OECD의 이제 그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높아지면 경기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쪽이요? 맞습니다. 낮아지면 경기는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이쪽 그 세로축은 이제 물가인데요. 물가 상승률.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경제를 볼 때 여러 지표가 있지만 이제 성장과 물가가 가장 주 이제 지표이죠.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제 낮아지면은 물가가 내려가는 쪽인데 그 제가 이걸 70년대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2022년에 그때 주식 채권이 모두 가격이 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그 위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적절하게 배분하면 몇 대 몇 맞습니다. 했는데 분산했는데 효과가 안 났어요. 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게 2022년과 74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보기 드문 경기 국면인데 이게 하필 안타깝게도 2022년에 나오면서 주식 채권이 다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거냐 했을 때 저희는 왼쪽 아래인 디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일본처럼 물가가 엄청 낮은 이런 국면이라기보다는 경기랑 물가가 좀 내려오는 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인데 저희는 이제 오른쪽 아래 디스인플레 쪽으로 갈 걸로 이제 예상을 했고요. 지금 화면 속에서 2024년에서 23, 24, 좀 빨간 화살표 빨간 화살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디스인플레이션은 경기가 그 리세션이라고 부르는 침체로 가지는 않고 나빠져도 완만하게 나빠지다가 또 다시 좋아지고 물가는 안정되는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라고 부르는 국면이죠. 이제 보면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제 1월 데이터까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국가별로는 물론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경제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너무 나빠지지도 않고 다시 이제 좀 좋아지고 그리고 물가는 더디지만은 그래도 조금 완만히 낮아지는 그래서 좀 좋은 연착륙이죠. 이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 이게 좋아라 할 게 아니라 성장률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물가가 오르면 실은 성장률도 오르는 이제 그런 국면이긴 한데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물가는 좀 살짝 떨어지는데 경제는 좋아지는 이 국면을 좋아하고 이걸 이제 골디락스다. 뭐
연착륙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건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예. 지금 2023에서 24가는 지금 국면이 예. 바로 그 점을 네. 물가는 잡히면서 경제는 나름 괜찮은 네, 네. 이 국면으로 가고 있다. 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되게 좀 편안해지고 예. 좋아지는데요. 예.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할 때는 지역별로, 국가별로도 자산 배분 전략을 하고요. 네. 뭐 주식, 채권, 네. 부동산 이렇게도 같이 맞습니다. 카테고리로 네. 이제 네. 자산 배분 전략을 네. 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그 자산 배분 네.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경제 흐름이라면 네. 먼저 지역적으로는 네. 어떻게 포트를 짜야 될까요? 우리도 이런 흐름이라는 거 네. 아닙니까? 이머징 마켓도? 그 이머징도 그런 흐름이긴 한데 이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 한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경기 전 세계 경기를 볼 때 OECD와 OECD에 포함되지 않는 6개 주요 이제 신흥국을 같이 보는데요. 예. 거기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 데이터가 제공이 안 돼요 보면은. 네. 그래서 러시아랑 네. 거기 소위 브릭스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네. 그 국가들이 빠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쪽 국가들의 경기가 반영은 안 됐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을 크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경제 매크로 펀더멘탈은 사실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문제는 미국만 너무 좋으면은 지난해처럼 또 미국으로 돈이 가고 네, 미국이 미국 혼자만 날아가고 네. 네, 금리를 안 내리고 네. 오히려 더 올리고 해서 다른 나라는 힘들 수 있는데 네. 네. 이제 올해는 어쨌든 뭐 올리지는 않고 이제 내리는 게 이제 좀 지연되거나 덜 내릴 수는 있을 네. 것 같고요. 중국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보면은 거기는 여전히 예. 부동산 중심이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서 네.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출이 경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지난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뭐 1.3, 1.4 이랬던 거는 내수는 나쁘지 않은데 수출이 안 되면서 네. 성장률이 낮았죠. 근데 올해는 한 2% 정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그래도 좀 개선되니까. 다만 소비는 작년하고 딱 반대 흐름입니다. 소비는 네. 조금 부진하면서, 근데 어쨌든 전체 숫자는 좀 올라가고 물가는 그래도 완만하나마 조금씩 낮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면은요. 뭐 미국은 매그니트 펀트 7, 뭐 일본은 사무라이, 뭐 7인의 사무라이, 유럽은 또 뭐 그레놀리아 이렇게 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쪽은 또 사상 최고가들을 달리고 맞습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디스인플레이션 골디락스가 되면 여기 국면마다 좋은 자산이 있고요. 네.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자산이 있습니다. 지역도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주식 채권 안 되고 이때는 제일 강한 게 원자재입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에 유가 오르고 킹달러 두 개만 강했죠. 다 예. 약했고,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에 좀 우호적인 국민들 지난해 금리가 좀 내려갔었죠 이제 보면. 예. 근데 다시 이제 경기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금리가 못 내려가고 좀 네. 반등하기도 하고요. 디스인플레이션에서 이 통계적으로 보면 제일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자산이 주식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주식도 너무 올랐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 증시가 지금 끌고 가는 걸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흐름을 주가 금리 환율은 경제 지표들을 선반영하죠 이제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선진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인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비중을 실는다고 하면 네. 요즘에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네. 있고 그래도 미국으로 가야 돼. 예. 뭐 인도 펀드, 일본 네, 네, 날아가고 네. 그러면은 몇 대 몇을 해야 됩니까? 또 탐욕 지수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뭐 5대 5, 뭐 4대 6 네. 이렇게 굳이 한다면 또 국장이 이럴 때 예. 실망이 극에 달했을 때 또 달린 적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선호도를 자산별 말씀드릴 때 네. 요번에 이 디스인플레이션 골디락스를 반영해서 이때 예. 네, 주식 원래 저희가 채권 제일 선호였고요. 네. 반 단계 정도 다음으로 주식, 그리고 대체는 굉장히 투자가 범위가 다양한데 저희는 원자재와 이제 그 부동산 리츠 정도를 네네.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은 이제 그 일단 금리가 높아져서 네. 그 이자 수익과 그리고 한 1년 정도로 봤을 때는 낮아질 걸 예상해서 채권에 이제 저희가 선호도가 네네. 높았다가
이번에 이걸 반영해서 주식의 선호도를 높여서 네네. 주식하고 채권, 그러니까 올해는 22년처럼 주식 채권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올해 말쯤 가서 보면 주식 가격, 채권 가격 다 올라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선진과 신흥으로 나누면 네. 저희는 선진 주식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6대 4 정도 할까요, 그러면? 예, 6대 4인데 기본적으로 전 세계 증시에 선진국 비중이 예. 크고 그렇죠. 예,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가냐 했을 때 일본으로도 가고요 보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 10이 빠져나오면 6 정도는 인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인도로요? 예, 그리고 예. 한 3 정도는 대만, 예. 1 정도가 우리나라로 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반도체 AI 밸류 체인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네. 갈리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지만 선진 증시가 예. 그래도 이런 디스인플레이션과 함께 예. 일종의 살짝 골디락스라면 예. 아직도 선진 증시의 여력은 예, 남아 저희는 있다. 뭐 기술적으로 조정은 예,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은 그 뭐 추세가 이렇게 달라지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살짝 네.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제 주식, 채권, 네. 원자재, 부동산의 이제 가로축이 지역이었다면 네. 이제 세로축은 이런 네. 카테고리로 포트폴리오긴 한데 작년 말에 네.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 서학개미 분들 네. 중에서 이제 미 국제 장기물 예. 3배짜리들 많이 들어갔다가 네, 네. 아 진짜 너무 크게 네. 이제 당해셨죠. 10년물 맞습니다. 네, 국채금리가 네. 뭐 4.5, 4.6, 4.7까지 갔다가 네.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라면 금리 네. 하락 국면이라면 예. 저는 지금쯤 한번 다시 예, 예. 예, 들어가 봐야 될 때 아닌가? 이 주식 채권부터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디스인플레이션 골디락스면은 네. 생각해 보시면 금리를 빨리 많이 내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가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물가는 네. 떨어지는데 근데 지난해 연말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연준이 그 점도표라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바뀌죠. 바뀌는데 그래도 연준이 지난해 12월 FOMC에서 올해는 한 3번 정도 내릴 것 같아라고 이제 짐을 적었죠.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런데 네. 또 뭐 파월 의장이 그렇게 발언하고 하니까 시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속성이 또 워낙 기대도 할 수도 있고 뭐 네. 실망도 할 수도 있고 선반영했는데 시장이 지난해 12월에 아니야 3월에 내릴 거야라고 예, 6번 내릴 여섯 거야. 번 내릴 거야 네, 이렇게 네. 되니까 네. 3월에 내릴 것 같으면 12월에 사야죠 이제 보면요. 예. 네. 네. 하지만 연준은 아니 우린 3번이라고 했는데 연준 인사들 중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조한데 그렇게 빨리 많이 내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이제 네. 그게 이제 지금 좀 되돌림 되면서 금리가 다시 올라갔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희도 3월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시작하는 게 좀 빠르면 글쎄요 6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쯤 좀 나눠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레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올해만 놓고 보면 10년물 미국채 예, 10년물 금리가 지금 뭐 예. 한 4.2, 4.3인데 네네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하반기도 반영한다면? 예, 연말 가면은 인하가 시작되면 그래도 뭐 4%에서 4%뭐 아래로 3.5% 뭐 이 정도 레벨.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4% 밑으로는 뭐 내려가려고 이제 계속 가는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금리 하락은 또 예, 급격한 금리 하락은- 하락은 반대로 골디락스가 아니고 경제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거나 네. 예, 뭔가 잘못되어야지 빨리 많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보면은 예. 그렇다면 여전히 주식이네요. 주식 채권 비중으로 놓고 보면. 예,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이제 주식이 워낙 높죠, 이제 보면은. 네. 그런데 변동성과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 수익률 말고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까지? 이제 네. 리스크,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할 때 벤치마크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뭐 전 세계적으로 통용적으로 쓰는 게 주식육 채권사 정도 비중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주식류 채권사. 그래도 뭐 예. 채권이 짱짱하네요. 네, 리스크까지 네, 감안하면은 네, 네. 원자재는 어떨까요? 이런 국면이라면 그래도 나름 경제 확장이면 그때 우리 작년 20년처럼 네, 뭐 네. 유가가 막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120달러, 70달러 이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70달러 초반에서 후반으로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중국이 그래도 더 이상은 안 나빠지겠지라는 네. 좀 정책도 좀 부양책도 내고 하니까요. 네. 그 기대랑 그리고 이제 홍해 지금 물류 대란. 이제 수급이죠. 네, 이제 보니 네. 그거에 겹치면서 조금 올랐고요. 저희는 조금은 더 뭐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뭐 소위 90달러, 100달러 가려면 이거는 그 공급을 떠나서 수요가 붙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경기가 제일 좋은 게 미국이고 글쎄요 뭐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이제 뭐 성장률 일본? 숫자는 별로인데 네. 일본도 좋고 한데 그 두 곳이 비중이 크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 세계 경제를 또 다 이렇게 원자재를? 끌고 가지는 원자재 네. 수요를 끌고 가지는 않죠. 원자재 수요가 붙어서 올라가려면 뭐 중국이나 유럽 이런 쪽까지 막 다 좋아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골디락스가 아니고 다시 약간 과열로 가는. 예, 그럼 예, 원자재는 그렇습니다. 좀 올해도 약간 예, 저희는 힘들다. 예, 유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금은 저희는 유가보다 원유보다는 금이 조금 더 그래도 선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은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지고 이러면은 금 가격에는 조금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도 잠깐 볼까요? 지금 워낙 미국 예. 쪽의 상업용 부동산들 뭐 걱정도 크고 예, 실제 이제 성적표를 받아본 네, 해외 네. 부동산 펀드들 예, 뭐 마이너스 40%, 네, 네. 46%, 예. 마이너스 54%.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들어가 볼까?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예, 근데 저희가 그 일단 그렇게 저희도 워낙 범위가 넓은 시장이라서 예. 뭐 디테일하게는 다 못 봅니다만 일단 현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경기에 좀 부행하고 그 매매하는데 시간이 오래 좀 걸리다 예.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단 그리고 거기도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보면. 예.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이제 보면 예. 그런 상황이고 리츠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니까 좀 빨리 움직이죠. 선반영하고 이건 주식 가격에도 영향받고 금리에도 영향받고 하는데 리츠를 이렇게 그 한번 리츠도 이제 섹터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딱 현실을 빨리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리츠 중에서 오피스, 인프라 이런 리츠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 리츠는 가격이 막 오릅니다. 이것도 반도체 AI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부동산 리츠도 다 하나가 차별하다. 아니고 그 예. 기초자산별로 차별화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부동산 리츠 쪽을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겠네요. 네, 예.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네. 요하는 거고요. 코인도 한번 볼까요? 이제 가상자산도 예. 자산 배분 전략 짤 때 요즘은 예. 버젓이 한 축에 네,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저희도 뭐 이걸 아직까지는 저희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워낙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또 주목을 많이 받고 하는데 네. 이전에 가격이 크게 떨어질 때는 네. 이제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좀 굉장히 됐으니까 리스크가 역시 크다. 크고 예. 예를 들면 그냥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네. 물론 변동성도 있지만 코인과 미국 국채를 어느 정도 섞으면은 섞어서 알겠습니다. 포트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네. 변동성은 줄고 음. 상대적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그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 확보할 수 있는 뭐 코인 같은 리스크가 크다면 채권을 좀 비중으로 해서 맞춰라. 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올해 핵심 키워드는 역시 네. 디스인플레이션. 예. 아주 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골디락스의 국면은 올 한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네. 또 거시경제 전망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